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5, 1930년대 이후의 무장투쟁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외울 게 있는데 봐봐요. 가령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조선의용대라는 독립군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둘 다 외우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군대는 검은색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검은색. 그리고 여기 있는 단체들은 파란색으로 적어놨는데 군대를 외워야 됩니다. 오늘 외워야 될 거는 단체 이름까지 외우면 좋지만 만약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군대 이름이라도 확실하게 외우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군대. 독립군대를 외워야 돼.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뭐 한국광복군, 여기 나오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사실 한국독립군도 한국독립당, 조선혁명군도 조선혁명당에 딸린 부대였지만 당 이름보다는 군대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연도 외우라고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연도를 좀 외워주세요. 연도를. 요거 연도를 외워주면 문제 풀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도가,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억지로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저절로 외워지는 게, 왜냐면 제가 앞에 중요한 거 3개 기억하라 그랬죠. 만주사변 31년, 37년은 중일전쟁, 41년은 태평양 전쟁 아니었습니까? 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어. 만주사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중국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1932년. 그리고 만주를 쳐들어왔으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손을 잡고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도 32년부터 33년까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도를 좀 외워줘야 돼요. 요거를. 그리고 민족유일당인 민족혁명당 의열단의 김원봉이 요거를 조직을 했는데, 요 연도는 알아두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1930년도 정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요? 한국광복군은 충칭으로 간 194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 2개가 제일 중요하고 3개까지 치면 요거 나는데 이왕이면 4개 다 외우면 좋잖아요. 이게 연도가 외우기가 쉽다고, 얘네들은. 아셨죠? 요거 2개는 아무튼 꼭 외워야 돼요. 만약에 정 기억이 안 나면. 그리고 오늘 보는 내용 중에서 이제 요 표를,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 외워주시고, 민족혁명당이 어떻게 분화가 됐는지, 조금 복잡해 보여도 이따 수업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 55의 1930년대 이후의 무장투쟁인데 제일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1930년대 이후니까 1930년 초반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만주사변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주사변은 일본 놈들이 중국 놈들한테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이 일본하고 싸우려고 한국 독립군하고 손을 잡아요. 그걸 우리가 한중연합전선이 형성됐다. 또는 한중연합작전을 짜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한중연합작전이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 2개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이 2개를 중심으로. 근데 먼저 우리가 시간상으로 요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을 먼저 볼 텐데, 그 전에 1910년대와 20년대를 각각 핵심 49와 52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기억이 여러분들이 좀 가물가물할 거니까 잠깐만 리뷰하고, 좀 이어지거든요. 20년대하고 30년대하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0년대로 넘어가자고요. 먼저 1910년대, 20년대를 좀 순서대로 보면, 자, 우리 1910년도에는 서간도, 북간도, 상하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신민회가
서간도에 경학사를 만들면서 이 경학사가 그 군인 양성소, 그죠? 신흥 강습소를 만들고 경학사가 이리저리 변해가지고 서로군정소로 되면서 신흥 강습소가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독립군들이 양성이 돼가지고 20년대부터 무장투쟁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북간도에는 나철의 대종교 교인들이 서희를 중심으로 중강단을 조직하고 이 중강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소로 개편이 됩니다. 이때 이 북로군정소의 김좌진 장군이 어떻게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동제사의 인원들이 주가 된 신한청년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끕니다. 요걸 만드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만들어서 통합을 했는데, 이때 뭐 별로 외교적인 성과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이승만이 탄핵되기도 하고 국민대표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니까 20년대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립군들이 양성되고 지금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합니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은 다음에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이 사건 때문에 여기저기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 충칭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내용을 이따가 볼 거예요. 이 내용을. 자, 우리가 근데 요 한일애국단 조직까지만 보고 요거 잠깐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앞에. 근데 오늘은 이제 요 내용을 볼 거예요, 오늘. 근데 이제 1920년대 무장투쟁은,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하고, 이 다음에 청산리 대첩에서 대한독립군과 아까 나왔던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하죠.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복수한다고 간도에서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 다 학살하고,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다 모여서 서희를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가지고 자유시로 갔더니 러시아 애들이 뒤통수 쳐가지고 여기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정신 만들어졌는데 일본 놈들이 또 독립군한테 중국 군부와 손을 잡고 독립군한테 현상금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삼부 통합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쭉. 그래가지고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았지만 혁신의회와 국민부 두 개로 나누는데, 이때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으로 나뉘고 그 산하에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죠? 자, 이제 우리 혁신의회와 국민부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의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중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오늘은 당 이름도 나오고 이런 군대 이름도 나옵니다. 독립군부대 이름도 나오고 당 이름도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이 군대 이름이 훨씬 중요해. 당 이름까지 같이 외우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군대 이름을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외워야 돼. 근데 이건 외우기 쉬워요. 한국독립당이니까 한국독립군이지. 그죠? 조선혁명당이니까 조선혁명군이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따 볼 겁니다. 시험은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한국독립군 요거하고 요 두 개에서 다 나와. 그리고 이제 의열단 있죠? 의열단도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의사들이 의거를 했는데 막 폭탄도 불발되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의열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김원봉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거는 만리장성 요 서쪽이에요. 만리장성 서쪽. 여기 동쪽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이 관내는 중국 본토를 의미합니다. 본토. 그래서 중국 본토를 의미하는데 여기가 만리장성이고요. 여기가 산해관이에요. 산해관. 관내라 그러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중국 본토.
중국 본토. 이쪽은 만주지방이 북방 만주지방. 그죠?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 관내가 뭐지? 뭐, 그 얘기입니다. 만리장성 이쪽에 중국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관내로 넘어와서 이제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거기 중국의 군사학교야. 그런 다음에 거기를 나와서 조선혁명간부학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민족혁명당이란 걸 만들어요. 민족혁명당이란 걸 만들어. 매우 중요해. 왜냐면 이 민족혁명당의 세력이 한국 광복군 쪽으로도 가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요 세 개, 요 한중연합작전, 그 다음에 요 민족혁명당, 한국 광복군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 이동기 전에 한국 애국단 있죠. 이 한국 애국단에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먼저 볼 거예요. 요걸 보고 그 다음에 한중연합작전 보고 민족혁명단, 이 순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지금부터. 자, 볼게요. 그러면 먼저 기본서 228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한인 애국당, 이거 이름도 다 알아놔야 돼요. 여기 한인 애국단의 의거 활동. 자, 우리 국민대표회의 이거 왜 하게 됐습니까? 그죠?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탁 통치를 청원한 게 드러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임시정부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별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나아갈까 하다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냥 결렬이 됐습니다. 그죠? 1923년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독립의 하나의 큰 대표 기관이었다가 그냥 여러 군소 독립단체에 지나지 않게 굉장히 지위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 김구가 임시정부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상하이의 의열단체인 한일애국단을 형성합니다. 한인애국단, 이름 알아요? 애국당을 결성합니다. 이 한인애국단에서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 그렇죠.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돼. 이걸 계기로 해서. 자, 보세요. 이봉창 의거를 보면은 이때 봐보세요. 1932년이면은 1931년에 만주사변 터졌죠.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시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봉창이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 마차에다가 폭탄을 투척했는데, 또 폭탄 좀 제대로 된 거 좀 쓰지. 폭탄이 불량해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중국 신문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얘네들이 너무나 솔직하게 안타깝게도 일왕이 죽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쓰니까 일본 놈들이 열받아가지고 상하이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게 상하이 사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쳐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유긴 한데 뭐 여러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무튼 근데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봉창 의거가 있었고 요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상하이를 쳐들어가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이겼어요. 일본 놈들이 이겼어. 그래서 이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자 보세요. 훈커우 공원에서 이름 알았어요. 훈커우 윤봉길의 훈커우 공원에서의 의거예요. 일본 국왕 생일과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이겼잖아. 상하이 사변에서 이긴 거를 이긴 승리 축하 기념을 했는데, 이때 그 유명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때 정말 그 일본 놈들 중에서 주요 인사들이 있죠. 뭐 그 일본군 대장이라던가 그런 놈들이 많이 죽고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 업적을 남겼죠. 그 윤봉길 의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봐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의열 단체들 중에서 이봉창,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 소속이에요. 20년대 의열단 소속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두 개는 잘 외워진단 말이야. 요거.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1932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영향으로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독립운동가들의 탄압이 이제 자기네들
그 중요한 놈들이 다쳤으니까 일본 놈들이 열 받을 대로 받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압을 하니까 이제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항저우, 진가, 아니 뭐 필요 없어. 이 중간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이거는 왜 써놨냐면 많이 떠돌아 다녔다고. 이거 우리 그 임시정부 배웠을 때도 한번 나왔었지만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절대 외울 필요 없어. 결국은 근데 상하이에서 쭉 떠돌아 다니다가 충칭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충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여기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윤봉길 의거가 있었죠. 윤봉길 의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윤봉길 의거란 말 대신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다.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시험상에서는. 왜냐면 윤봉길이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으니까. 그럼 시험에는 봐봐요,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이 먼저예요? 한인 애국단이 먼저예요? 한인 애국단이 먼저지. 그러면 자, 이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앞에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러면은 요 한인 애국단이나 윤봉길 의사 의거의 다음이죠. 근데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윤봉길 의사 의거 전이거나 같은 시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다른 대한민국 임시정부 앞에 다른 항저우라던가 창사, 광저우 이런 이상한 도시들이 막 붙었어. 충칭까지. 그러면 한인 애국단 이후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앞에 무슨 광저우 임시정부, 진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뭐 이제 한국 광복군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도시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도시들이 나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에 앞에부터. 그러면 아, 지금 이동하고 있구나. 뭐 이후에 윤봉길 의사 의거 훈커우 공원 의거 이후에 이동하고 있구나. 그것만 그냥 알면 되는 거야. 시간상으로.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윤봉길 의거에 감동한 중국 국민당 정부가 그러니까 몇 억의 중국인들도 해내지 못한 걸 이게 한국인 한 명이 해냈구나 이러면서 정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8년 후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할 때 이제 이 엄청난 지원을 해주죠. 오케이, 됐죠? 요게 지금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본 거야? 이거 본 거야, 지금. 요 내용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30년대의 무장투쟁 중에서 이제 한중연합작전 있죠? 요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20년대 무장투쟁에서 이제 삼부통합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한중연합,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고 한중연합작전을 펼치는데, 자,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하고 손을 잡고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하고 손을 잡고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게 앞글자를 좀 따가지고 이거는 좀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한지호 있죠. 사람 이름 같잖아. 한지호는 쌍대사다. 이렇게 외워요. 쌍대사. 한지호 쌍대사. 그 다음에 얘는 조양의. 원래 양조의라고 하면 좋은데 이거랑 순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조양의라고 하세요. 조양의. 그래야지 짝짝 서로 맞아 들어가지. 합이. 조양의, 그 다음에 영흥. 이렇게 영흥. 영흥 출신의 조양의.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자, 한지호 쌍대사, 조양의 영흥. 이렇게. 시험은 이거를 물어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손을 잡고 쌍성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은 중국 호로군과 손을 잡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부대는 어떤 부대냐?
1번 한국 독립군, 2번 조선혁명군, 3번 한국 광복군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자, 제가 기본서를 보세요. 이제 기본서 228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에 이 표 하나만 외우면 지금부터 요 한중연합작전은 끝이에요. 이 표만 외우면 뭐 이 쌍성보 영릉가 뭐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지도 같은 거 아예 볼 필요도 없어. 이 표 하나만 외우면 그냥 다 맞춥니다. 보세요. 먼저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배경을 보면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켰죠. 1931년에. 그래서 만주 공격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만주국이라는 그런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만주국이라고. 그 유엔에서 인정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반일 감정이 커졌어. 아, 원래부터 싫어했어, 둘이. 근데 더 싫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만주의 독립군이란 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죠, 주로. 중국군이 연합해서 일본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 표를 외우면 돼. 자, 다시 뭐라고요? 자, 한지호. 이 누구하고 연합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양의, 전투 이름은 쌍대사 영흥. 근데 우리 시험은 요 사도하자는 거의 안 나와. 정 아시면 요거 두 개씩이라도 외워둬야 돼요. 자, 그럼 요 쌍괄호 2번을 볼게요. 자, 그럼 쌍괄호 2번에 한국 독립군 누가 이끈다고요? 자, 밑줄 한국 독립군, 요거 지청천 기억하셔야 돼. 계속 나와. 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이에요. 그리고 북만주, 이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고 조선혁명당은 남만주 쪽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 밑줄 중국 호로군, 호의 동그라미, 지의 동그라미, 연합작전을 수행해서, 자, 밑줄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한국 독립군 있죠.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서 중국군과 의견 대립으로 연합이, 지금 이 두 개가 다 이제 좀 중국하고 나중에 의견도 안 맞고 그래서 다 결별을 하게 돼요. 자, 아무튼 결렬되었고, 지청천은 남은 세력을 이끌고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지청천, 그래서 이 지청천이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돼요. 여기 합류하면서. 지청천 기억하셔야 돼. 아셨죠? 요거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고, 자, 조선혁명군 볼게요. 조선혁명군. 자,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밑줄. 자, 그래서 양세봉. 그래서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인데 남만주 일대에서, 자, 밑줄 중국의용군, 여기 의. 그죠? 자, 그래서 연합해서 밑줄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 오케이. 전투 이름 알아두고. 거의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나왔다 하면 여기에서 거의 나옵니다. 한국 광복군 아니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떤 거? 아까 제가 외우라 그랬죠? 뭐 자세한 내용 그런 거, 이 표 하나만 외우면 다 맞아. 그냥 이 표만. 아셨죠? 이따가 우리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229페이지 2번 보시면 중국 관내 항일투쟁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요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하고 이 연합작전을 시행했던 시기가 둘 다 32년에서 33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싸웠다가 이제 중국 애들하고 결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일본 놈들이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서 여기 있던 독립군들이 다 어디로 넘어오냐면 중국 관내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중국 관내, 중국 본토 쪽으로. 자, 이제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근데 어디로 넘어오느냐?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요 의열단 있죠, 의열단. 의열단의 김원봉이 이런 개인 투쟁에는 한계를 느끼고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뭘 만드냐면 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민족혁명당. 그래가지고 방금 요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 있잖아요. 요 둘이 한중연합작전을 했죠. 근데 결국은 다 이쪽으로 다 같이 모여.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중국 관내에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민족혁명당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다 같이 모인 민족 유일당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족혁명당. 누가 만들었다고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김원봉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거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나석주 의거를 끝으로 의열단이 개별적인 의거 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제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해야 돼. 여기서 핵심 50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황푸군관학교로 입교를 합니다. 요거는 순원이라고 중국에 아주 그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아무튼 육군 군관학교인 황푸군관학교에서 의열단원들이 입교해서 이제 장교들을 막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군사 훈련을 받고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해서 여기서 배웠던 걸로 또 인재들을 키워내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해서 군사훈련에 힘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들을 키우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35년에 봐봐요. 민족혁명당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조선혁명 간부학교 있잖아요. 여기에서 외우기가 지금 이제 단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외우기가 힘드니까 사실 그냥 간부학교 정도로만 머릿속에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면 좋지만 우리 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간부학교 정도까지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한계, 의열단에서 개인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하는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핵심 55에서는 군대 위주로 외워야 돼요. 군대 위주. 그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런 당이나 단체보다 군대 위주로 외워야 되는데 민족혁명당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는 민족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밑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 자체가 합쳐진 여기 동그라미 중국 관내 최대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민족 유일당이 뭐예요? 물어보면 민족혁명당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김구는 여기에 참가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당 한국국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까지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지금 1935년이니까 항저우야. 지금 아직 충칭에 자리를 못 잡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을 또 만들어요. 자, 아무튼 김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구는 여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김원봉 동그라미 김원봉 누구라고 누구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5개 당이 중국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5개 당이 뭔지 몰라도 돼요. 괜히 이거는 알면은 더 힘들어. 막 당 이름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단은 민족혁명당만 일단 알기로 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김원봉이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김원봉의 세력이 지도부를 장악하니까 여기서 일부 세력은 누구냐면 민족주의 계열 조소왕 지청천입니다. 이 민족혁명당을 탈회하고 나가요. 그리고 남은 잔류 세력들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어요. 자, 이거 좀 이따가 정리할 테니까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일단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 그럼 아무튼지 간에 민족혁명당을 중국 관내에서 최대의 민족 유일당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누가 나갔어요. 이 민족주의 계열은 나가고 잔류 세력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보세요. 이제 중일전쟁이 이제 1937년에 터지죠. 그러니까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김원봉이 우한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부대로 조선의용대를 창설해요. 조선의용대 너무 중요해. 군대 이름 중에서도 조선의용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민족혁명당에 있다가 그 잔류 세력이 만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밑줄. 조선의용대는 이거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예요. 중국 관내의 최대 규모의 민족유일당은 아까 뭐였습니까? 민족혁명당이었죠. 그죠? 근데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한인 부대는 조선의용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잘 봐야 돼요. 지금 민족혁명당에서 이렇게 갈려가지고 다시 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잔류 세력 하에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이따가 제가 화살표로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랬는데 또 분열을 하게 됩니다. 봐봐요. 이 부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조선의용대 군인들은 피가 뜨거워서 싸우고 싶어. 막 일본 놈들하고 막 싸우고 싶은데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장 활동을 주로 시키니까 국민당 지원을 받아서 만들으니까 중요한 일을 안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일부 세력이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서 일부 세력이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했죠. 그럼 이 부대를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이름도 기억하기 좋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 팔로군하고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을 하게 돼요. 요거. 그러면 요 항일 투쟁 위해서 일부가 빠져나갔던데 이 일부를 데리고 나간 사람이 김두봉입니다. 김원봉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김두봉이 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고 나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중국,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중국 호로군하고 같이 싸운 건 한국 독립군이었죠. 그죠? 한지호였잖아. 그리고 중국 의용군하고 같이 싸운 건 조선혁명군이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의용대는 중국 팔로군. 자,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요거. 중국 팔로군하고 같이 싸워서. 호가장 전투.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요. 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중국 팔로군하고 같이 호가장 전투도 시험에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시험에는 조선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싸웠다. 이렇게 나와 그냥.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이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냥 조선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싸웠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거야. 우리 시험에서 맞다면 맞는 거야 그냥. 자, 왜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어차피 그 뿌리가 조선의용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이따가 기출문제 풀면서 볼 거예요. 저는 좀 확실하게 이 화북지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봐봐요. 일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빠져나갔죠. 그럼 나머지 이제 잔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김원봉이 잔류 세력이 됐잖아요. 결국 이 김원봉과 남은 잔류 세력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텀이 좀 있어. 막 이렇게 좀 방황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요. 42년에. 자, 봐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조선의용대까지 왔죠. 조선의용대까지 왔으면은 어떻게 이게 분화가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본 내용을. 자, 그러니까 처음에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됐어요. 그죠? 근데 너무 사회주의 주축으로 가니까 조서안과 지청천이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게 시간의 텀이 있어요. 이게 곧바로 된 게 아니야. 중간중간 막 거치고 뭐 간다고. 근데 시험에 안 나와서 제가 다 빼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결국은 일로 가요. 그 다음에 이 민족혁명당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잔류 세력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만들고 중국의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죠. 자, 군대 이름을 알아야 돼요. 군대 이름. 근데 이 조선의용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좀 화끈하게 싸우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서 김두봉이 이런 애들을 데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죠? 화북지대 합류되고 이건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조선독립동맹이란 걸 만들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왜 이름을 비슷하게 짓냐고 짜증나게. 아무튼 여러분들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린데 조선의용군도 나오고 조선의용대도 나오지만 조선의용대가 훨씬 중요해요. 요거. 그리고 그러면 조선민족 전선연맹에 남은 세력이 김원봉이잖아요. 김원봉은 어떻게 한다고? 이걸로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처음에 민족혁명당이 민족주의 계열이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잔류 세력이 남았었는데 잔류 세력 중에서 좀 화끈하게 싸우고 싶은 사람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가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남은 세력들은 광복군으로 가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중요하단 말이야. 왜? 왜냐하면 이 조선의용대가 한국 광복군으로도 가죠. 그리고 또 어디로도 가요. 조선의용군이 가는데 얘네들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쪽은 북한의 인민군으로 됩니다. 인민군 쪽으로 가요. 이따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대에서 이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요거. 오케이?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 볼 거야. 요건 조금 이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서 요거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애가 어떻게 두 번 분화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한 번 분화되고 이렇게 됐다가 한 번 더 분화돼서 그래서 결국은 한국 광복군으로 김원봉은 흡수가 되더라. 이 내용.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광복군으로 여기 넘어가기 전에 요 호가장 전투 있죠. 이 호가장 전투가 뭐하고 헷갈릴 수 있냐면 여러분 아까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요 표 있죠. 요 표 밑에다가 여러분들 요거만 그냥 살짝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영흥가, 흥경성 전투하고 요 호가장 전투하고 헷갈리면 안 돼.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대 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손잡은 거는 조선 팔로군입니다. 여기는 호로군 의용군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전투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랑. 자,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 무장투쟁 한국 광복군을 볼게요. 자,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충칭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중국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을 모아서 별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대요. 지청천 아까 민족혁명당에서 조소왕과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왔죠. 그리고 조소왕은 뭐예요? 앞에서 삼균주의 발표했잖아. 그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 그리고 지청천은 총사령관으로 해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한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광복군이 한 일을 보면 딱 이렇게 길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일본하고 싸울 거야. 우리도 일본하고 싸우는데 같이 껴줘 라고 하면서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대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 국내 정진군을 편성을 합니다. 미국의 OSS, 지금으로 치면 CIA인데 국내 정진군 편성. 그래서 요 한국 광복군은 요 세 개. 요거 꼭 알아야 돼요. 요거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요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본서에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총사령관 지청천 요거.
그 다음에 대일 선전포고 밑줄. 시험 너무 잘 나와. 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내용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아까 나왔지만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합류를 했죠. 그죠? 합류했어요. 다시 볼까요? 자, 조선의용대 데리고 합류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요 조선의용대 일부는 화북지대로 빠져갔지만 요걸 가지고 지금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가 됐어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 인도 미얀마 전선 투입. 이것도 밑줄 보세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연합군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다 보니까 일본어에 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포로 신문이라던가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런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더 큰 활약을 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인도 미얀마 전선 투입에서 활약을 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별표. 국내 진공작전 추진.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요거. 그래서 밑줄 보세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가 지금 CIA예요.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국내 진공작전 추진. 자, 여기서 네모. 국내 정진군. 국내 정진군 별표. 요거 나오면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한 거예요. 근데 일본 놈들이 무조건 항복해 버려가지고 실행되지는 못합니다. 참 아쉬워요. 우리의 해방 이후에 발언권을 더 세게 할 수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그냥 이놈들은 항복도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진짜 하는 짓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이놈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요 한국 광복군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거 어떤 거? 대일 선전포고, 인도 미얀마 전선 투입, 국내 진공작전 추진. 오케이. 요거. 자, 그리고 국내 정진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조선의용군 한번 볼까요? 조선의용군 마지막으로. 조선의용군을 보면 자, 아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면서 요 조선의용군으로 화북지대가 개편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볼게요.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돼요. 조선의용대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시험에는 별표 이게 나와요.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한일전선. 그러니까 얘네들 호로군도 아니고 의용군도 아니고 팔로군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북한 인민군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나왔다 하면 이거야, 이거. 조선의용군 하면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 있죠? 요거를 볼 때 사실 중요한 거는 군대 이름을 외워야 돼요. 군대 이름을. 군대 이름.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당 이름 적어놨잖아요. 당 이름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민족혁명당. 그래서 얘네들은 좀 떨어집니다. 중요도가 떨어져. 하지만 군대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줘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럼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